오늘은 서준의 잠든 부분에서도 위기. 근데 위기 부분에서도 뒷부분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기 전체가 아니라 후반부. 이 작품 자체가 이게 단편 소설이면 딱 좋을 텐데 이게 단편보다는 크고 장편보다는 좀 적은, 그러니까 한 중편 소설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을 딱딱 끊어가지고서나 한 파일씩 만들려고 하니까 요게 조금 어렵네. 또 그리고 소설 전체가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절정 위기 부분에서도 오늘 하는 요 작품, 요 파트죠. 요 파트하고 그 다음에 절정 부분 파트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위기 뒷부분, 요 부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횡설수설하는 느낌이 조금 있네요. 어쨌거나 간에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팔며 도망가는 일본인을 잡는 소년과 서술자인 나가 대화를 하면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조선인들의 모습을 관찰한 또는 살핀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해방 후 만주의 장춘에서 회령, 청진을 거쳐 서울로 오기까지의 여행을 담은 과정,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여로형 소설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다가 뒤에 이제 이렇게 해놓고 여로형 소설의 어떤 구조, 특징, 개요를 링크를 해놓을 테니까 이 여로형 소설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이쪽을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암튼 간에 여행의 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1인칭 관찰자, 서술자 나가 나오는군요. 근데 나의 어떤 그렇지, 경험이겠지. 경험은 경험이지만 중심인물은 외부 사건, 외부 인물이겠네요. 객관적인 시선으로 독자에게 전달하고 있다. 특히 서술자인 나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이때 되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고향으로 내지는 고국으로, 우리 조선으로, 대한민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된 두 인물이 있습니다. 소년이라는 인물과 국밥집 할머니라는 인물의 상반 대립되는 모습을 통해 해방 전국에서 우리 민족이 추구해야 할 정신, 미리 얘기한다면 우리가 휴머니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것으로 허다한 시간을 잡히기에는, 이때 그런 것이라는 것은 앞에 있는 장면을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소년의 행동을 관찰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게 조금 아쉬웠나 봐요. 허다한 시간을 잡히기에는 너무나 많은 궁금증과 질문이 남아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 소년의 심리 중에 그만한 내 요구에 응할 만한 준비만은 넉넉히 되어가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안면이 텄어. 그래서 내가 물어보면 소년이 이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짐작한 이상 또한 그 절대의 좋은 기회를, 좋은 기회를 놓쳐서는 아니 되리라는 성급한 요구도 없지 아니한 까닭에 나는 질문을 한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질문을 하는 이유예요. 그럼 일본 사람은 다들 도망가고 지금은 하나도 없는 셈인가? 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아직 이 동네 상황을 잘 몰라. 소년이 잠깐 잠잠한 틈을 타서 나는 비로소 공세를 취하여야 할, 공세? 궁금한 것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순간 기회를 포착을 한 거죠. 도망도 가고 더러는 총도 맞아 죽고 더러는 남아있는 놈도 있지요. 약간 무성의한 대답이야. 남아있는 건 어디들 있노? 저 살던데 그대로 있나? 자, 그러니까 자기가 살던 집에 그대로 있나? 그럴 것 같으면 일본인들이 도망을 왜 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 군데 몰아놨지요. 해방 직후에 북한 땅에서는, 북한 쪽에서는 일본인들을 한 군데다가 몰아놨었나 보네요. 일종의 공동, 유치? 감옥에 가두듯이 감금 상태?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소년은 손을 들어 사너리에 있는 불을 놓았다는
벽돌집의 약간 왼쪽 편을 가리키면서 저기 저 골통이에, 골통이라는 건 골목, 모퉁이에, 자, 그전 전에 살던 데다가 한 구퉁이를 잘라서 거지 집어넣고 그 밖에서는 못 살게 해요. 뭐 그 중에서 달아나는 놈들도 있긴 하지만 하는 거 보니까 해방 직후 도망가지 못한 일본인들을 한 곳에 모아서 관리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달아나? 돈 뺏기기 싫어서 돈 감춰가지고 어떻게 서울로 달아나를 볼까 하다가 잡혀서는, 그리고 보니까 이걸 통해서 해방 직후 북에서는 일본인들의 돈을 정부에서 아니면 아예 그냥 집단적으로 강제로 뺏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죠? 잡혀서 슬쩍 맞고 실컷이죠? 실컷 맞고 돈 뺏기고 아오지 탄광이라고 들어봤어요? 아오지 탄광이나 고무산 같은 데로 붙들려간 게 많았어요. 자, 아오지나 고무산은 결국 뭐야? 도망가다 잡힌 일본인들이 끌려가는 탄광이 있는 곳입니다. 나도 여러 개 잡았는데? 나도 여러 명 잡았는데? 응? 네가 다 잡았어? 어떻게? 자, 여기서 우리는 요 대목이죠? 요 대목에서 해방 직후 혼란한 사회상이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 골통이에 내 뱀장어 날마다 도마터 먹고 사먹는 조합장이가 지낸 놈이 있었지요. 너 이놈 돈푼이나 상당히 감췄구나. 이때 너가 누구야? 이때 너라고 하는 건 이 조합장이죠. 조합장 너 돈푼이나 상당히 감춰뒀구나.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있었는데 가만, 조합장이 돈이 많은지 안 많은지 어떻게 알아? 그거는 뱀장어를 날마다 도마터 사 먹었거든. 이걸 통해서 돈이 많다는 걸 알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시에 뱀장어는 고급 음식이라는 거죠. 고가의 음식이었다는 거죠. 하루는 해져가는 조저녁입니다. 저 위. 자, 여기까지. 일단 중간에 끊을게요. 마을의 상황과 그 다음에 소년이 뱀장어를 잡는 까닭을 묻는 나의 모습과 그것에 대해서 소년이 이제 대답을 슬슬 썰을 풀어가는 거예요. 소년은 상반신을 절반이나 비틀어 돌려서 우리가 내려온 축동길로부터 훨씬 서편쪽으로 올라간 강 위를 왼손으로 들어 가리키며 저 위짝 뚝 너머에 웬 사내하고 옆에내하고 둘이 넘어오겠지요? 길 아니난 데로, 길 아니난 데니까 뭐야, 길이 아닌 곳으로 일부러 골라서 넘어오듯이 넘어오는데 멀쩡한 길 놔두고 고개를 물어서 저 윗거정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을 내가 보았지요. 이 어슬어슬해서 어디를 가는 웬 나무꾼들이 길을 질러가느라고도 이런 길도 아닌 난 험한 데를 일부러 골라오는 건가? 나무꾼들이 그까 지름길을 가려고 이 험한 데로 가나? 하고 나는 그 당시에 의아하게 생각했지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수상하지 않아요? 덤비거든요. 너무 급하거든요. 가만히 목을 지른 데가 지름길을 지나서 풀숲으로 숨어가지고 고기를 더듬는 채 하면서 자세히 보니까 그 조합장 연놈들이 아니겠어요? 그놈은 흰 두루마기에 못지음한 개나리 보따리를 해 짊어지고 옆에는 회색 세루치마에 고무신을 신고요. 세루치마가 뭔가 하고 살펴봤더니 세루가 이게 천이군요. 그래서 모직물의 하나고요. 바탕이 얇고 올새가 가는 천이래요. 그래서 세루치마 그러면 세루로 만든 치마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 보지 않던 사람이 알아날 재간이 있나요? 그 일본인인지 아닌지 도망가는지 아닌지 모르지요. 단 나는 알지요. 그놈들이 우리처럼 이렇게 고든 길로만 왔대도, 고든 길, 다니기 편한 길, 정상적인 길로만 왔어도 못 잡을 뻔했지요. 그때 난 그놈들이 강을 다 건너도록 내버려 두었다가 뛰어가서 김선생 위원회 김선생께 가 일러드렸지요. 신고했다는 거죠. 이만한 그는 두 활개를 활쩍 벌렸다가 벌린 두 팔로 공중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리며 이따시만한 이런 거죠. 당시 상황을 몸짓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보따리 속에서 나온 꽁꽁 뭉친 돈이 터트리니까 이만하더래요. 뭐 50만 원이라든가 60만 원이라든가 지금의 50, 60만 원이 아닙니다. 일제시대예요.
화폐 단위가 바뀌었어도 몇 번을 바뀌었겠네요. 그죠? 그걸 다 어디다 감춰뒀더랬는지 금비녀, 금가락지도 수두키 나오고요. 그는 왜 흠썩 맞고 고무산으로 붙들려 갔지요? 사투리를 바꿔 쓴다면 이렇게 될 말로 그리고는 싱크 소년은 웃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따옴표를 쳤지만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쪽 방언으로 사투리를 얘기했는데 내가 표준어로 바꾼다면 이런 내용이었다. 그 웃음은 아까 축동말레에서 웃던 웃음, 어떤 웃음입니까? 자신감이죠. 어깨에 딱 힘들어가는 웃음이에요. 나에게 연상케 했다. 과연 그는 그래서 이거 하나 가지고 하나 얻어 있었어요 하고는 훌렁훌렁하는 카키빛 양복 저고리 자락을 두 손가락으로 집어들었다. 결국 이 카키빛 양복 저고리 자락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는 일본인을 신고하여 받은 보상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는 또 한 번 생긋 웃었다. 그렇게 물샐 틈 없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도 달아나는 놈들은 미꾸라지 새끼처럼 센단 말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달아나는 놈이라고 하는 건 누구겠어요? 제 일본인들이겠죠. 물샐 틈 없이 꼼짝 못하게 하는데도 달아나는 놈들이 있다는 거예요. 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일본인에 대한 뭡니까? 소년의 적개심을 드러내고 있다. 라고 보면서 여기서 말하는 미꾸라지의 원관념은 바로 누구라고 보면 돼? 일본인이라고 보면 되겠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때 소년의 미꾸라지라는 말에는 문득 연상한 것은 아까 모래판에서 그 행동을 들여다보던 한 마리 생선이었다. 대가리가 산산이 으깨어져 부서진 이 생선이 뭐냐 그러면 이게 이제는 소년이 잡던 뱀장어예요. 근데 그 뱀장어가 산산이 으깨져 부서져 가지고 죽을 상황까지 간 거죠. 단말마적인 발악. 그건 바로 뭡니까? 이때 말하는 단말마라고 하는 것은 악 하는 거예요. 숨이 끊어질 때의 모진 고통과 아우성, 비명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발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본능적 사투. 한마디로 일본인들이 그 상황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지금 소년이 말하는 소위 일본인들의 운명을 이야기하여 남김없는 듯도 하였다.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 나라고 하는 서술자는 일본인들을 무조건 죽여야 될 놈, 그다음에 붙잡아야 될 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 하잘 수 없이 된 존재, 한마디로 패망한 일본의 애타는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물의 방향을 더듬어 날뛰던 작은 미물. 자, 이거는 바로 뭡니까? 물의 방향을 더듬어 날뛰던이라는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돼요. 이 하잘 수 없이 된 애타는 목숨을 지키기 위하여 방향을 더듬어 날뛰던 미물은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이거는 뱀장어지요. 뱀장어는 뭐겠습니까? 그렇지요. 일본인이지요. 따라서 이 물의 방향을 더듬어 날뛴다는 것은 내가 어디로 살아갈 수 있을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목숨을 구할 수 있을지를 향방을 찾아서 목숨을 어찌든 버티려고 했던 일본인을 의미한다. 그것은 내가 강을 건너온 뒤에 한 개 더 잡힌 동족 동무와 함께 소년의 자유스러이 되젓는 왼팔 끝에 매달려 역시 간헐적으로 버둥거리기를 맞이하지 아니했던 것이었다. 자, 여기까지는 도망가는 일본인을 잡아 신고한 과정을 설명하는 소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 한 놈 집은 득이만만한 또 한 놈 집은 하면서 이제 또 다른 놈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득이만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뽐내는 기색이 가득하다라는 뜻입니다. 소년의 볼에 홍조가 되어서 홍조가 됐다는 건 이제 뭐예요? 흥분한 거죠. 흥분이 되어서 삐죽이 나온 우중퉁한 입이 이제는 한없이 재빨리 여닫히는 것을 뜻밖의 느낌으로 바라보다가 나는 소년의 남은 또 한 가지 술책이 어떤 것이었던가. 왜 또 한 가지 술책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러면 이거는 또 한 집은 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또 잡았지? 라는 거예요. 못 얻어들을 줄은 모르고 그런데 어째 잡은 뱀장어는 애써서 일본인 집에만 파노? 아마 돈을 많이 주나 보지? 하고 놀리었다.
소년을 놀리면서 화제를 살짝 바꾼 거죠. 놀리느라 해놓고 원래 나의 말의 의도는 놀리려고 했던 것이지만 생각해보니 일견 뜻이 꿋꿋함이 틀림없을 이 소년의 비위를 거슬렸을까 하는데도 한마디로 얘가 또 삐져가지고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는 의외로 돈도 많이 받기도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이걸 잘 먹지도 않아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조선 사람들은 뱀장어를 좋아하지 않아. 일본인들이 좋아하는 식품임을 알 수 있어요. 하며 순순히 내 놀림으로 말미암아 그런 것쯤으로서는 도저히 자기의 자존심이 손상치 아니할 것이라는 표정을 그 얼굴에 가라치해가며 그는 거침없이 걸어나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그 힘의 여세를 빌려 그 밖에도 또 하나 그놈들에게 가져가야 할 일이 있지요. 잠깐 뱀장어를 잡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도 있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일? 소년은 입을 다물고 한참 잠잠하였다. 말을 안 하네. 그러나 종래는 나의 존재에 대하여 종전에 내린 자신의 판정, 나의 존재에 대하여 종전에 내린 자신의 판정이라는 게 무슨 소리냐면은 나를 처음에는 의심해. 외지인이니까 혹시 일본인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가 지금은 뭐야? 그렇지. 일본인이 아닐 것이다. 조선인일 것이다. 라는 판단이에요. 한번 가슴속에 되풀이해보고는 그것에 조금도 착오가 없었음을 재인식하는 것처럼 처음엔 돈 많이 주는 게 좋기는 좋았어요. 돈을 받고 팔았으니까 정말 했는데 그놈의 조합장 해먹은 일본놈 잡고 나서 아까 얘기한 거죠. 앞에서 돈을 숨겨서 도망가는 것을 소년이 신고해서 잡은 거죠. 하루는 위원회 김 선생이 우리 집에 와서 이 양복을 주며 하는 말씀이 퍽 이상한 말씀 아니겠어요? 자, 위원회라고 했는데 웬 뜬금없는 위원회 그러지만 북에서는요, 해방 직후에 어떤 민간 자치 기구가 있었어요. 물론 남쪽에도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건국준비위원회인데 그 건국준비위원회를 북에서는 인민위원회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김 선생이라는 인물은 그 인민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역할을 하던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으로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에요. 이 양복을 주며 카키식 양복이죠. 카키색 양복 일종의 보상이었고요. 이상한 말씀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너 남의 집 초상난데 가본 일 있니? 단박에 그러십니다. 뭔 소리? 뜬금없이? 호기심 유발이죠. 네, 가봤습니다. 하니까 그 사람 죽은 방에서 일가 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날 세우는지 아니? 죽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나도 모르겠네. 모릅니다. 했죠? 그랬더니 웃으시며 김 선생 하는 말이 다른 할 일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지만은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하시면서 막 웃으셨습니다. 잠깐 여기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다? 이게 뭐죠?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벌떡 일어나?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 이게 사실은 비유예요. 일종의 은유적 상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상징이라고 봤대. 그 은유라고 봤대. 일단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죽은 사람을 우리가 패망 후 숨죽이며 살고 있는 일본인이라고 해석을 합시다. 그러면 벌떡 일어난다는 것은 숨죽이며 살다가 나와서 도망을 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난다라고 하니까 어린 소년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라겠죠. 아우 서프라이즈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웃는 것은 결국 뭡니까? 소년의 반응이 재미있어서 웃는 거다. 이때 음은 서술자인 나의 반응이죠. 글쎄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김 선생의 말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왜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벌떡 일어나요? 당연히 그렇게 묻겠지. 무서워서 물으니까. 왜? 죽은 사람이 일어난다니까 안 무서워? 무섭지. 죽은 사람 몸뚱이 위를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왜 그러지 않니? 에이, 이건 그냥 하는 소리지. 이거를 진짜라고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하지만 이걸 일종의 뭐야? 자신의 말의 타당성의 근거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또 깔깔깔깔 웃으십니다. 왜? 소년의 반응이 재밌으니까. 날 놀리듯이 그렇게 자꾸만 웃으시고 나서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려고 하는지 안 하는지 키워드는 여기에 있네. 잘 지켜야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건 왜 이런 얘기를 해? 그것은 바로 돈이 많은 일본인들이 도망을 가는지 안 가는지 감시를 해야 한다는 거죠. 네가 잡은 그놈의 조합장, 한마디로 뭐야? 도망가려다가 소년에게 잡힌 일본인, 어찌 본다면 돈을 빼앗긴 일본인, 이 그렇게 얌전하게 자빠져 있던 놈인데, 얌전하게 자빠져 있다라고 하는 건 죽어나가 자빠진 사람이겠죠. 벌떡 일어나서 달아나려는 거 보겠지. 그런 말씀을 하셨어? 그러니까 네가 잡은 이 뱀장어가 꽤 엉뚱한 것, 이때 엉뚱한 것, 나는 지금 의도를 알아차린 거야. 그죠? 돈을 가지고 있는 부유한 일본인들을 파악하는 단서가 된다는 거죠. 말이지? 사람을 못 지키는 고양이를 다 지키고, 절반은 소년의 말대답으로 또 절반은 그의 안색을 살피는 놀라움으로 나는 이렇게 말했다. 소년의 말에 대해서 내가 되게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변했어? 이런 거죠. 결국 여기까지는 소년에게 일본인을 잘 감시하라는 김 선생의 모습이 키포인트가 되겠네요. 그 김 선생이라니가 도대체 누구니? 그렇지,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 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직책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꽤 높은 사람이에요. 전에 감옥에서 나왔지요 라고 하는 거 보니까 독립운동을 하다가 옥살이를 했나 보네요. 감옥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집 동네에 살다가 지금 포항동에 있는 일본놈이 살던 집, 예전에 일제시대 때 일본인이 살던 집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적산가옥이라고 그래요. 이 적산가옥이 지금은 군산이라든가 인천이라든가 이쪽에 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시대적 배경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겠고요. 김선생네 선생 어머니하고 나만하고 나보다 적고한 아버지 없는 조카들. 잠깐. 아버지가 왜 없겠어요? 그것은 아버지가 없다는 것은 조카라고 그랬으니까 형이든 아니면 김선생의 동생이든 의 자식들이 얹혀 산다는 건 그 형이나 뭐 동생이나 요 형제가 뭐 했다는 거야? 그렇지. 독립운동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다는 거죠. 어쨌거나 간에 그것들을 데리고 포항동 어느 집에 가서 지금껏 남의 집에 살았었지요. 자, 어디서부터? 이 위원회에서부터 살았었지요까지는 결국 누구에 대한, 김 선생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는 독립운동을 했다. 두 번째는 일제강점기 때 형제가 뭐 형이든 동생이든 뭐 누나? 요건 좀 아닌 것 같고 어쨌거나 목숨을 잃었다는 정보를 알 수가 있겠네요. 아, 그런 분이야? 이번에 그런 사람이 참 많았어요. 그런 사람 어떤 사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있다 나온 사람. 그랬겠지. 나는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잠잠하였다. 소녀는 입도 다문 채 더는 제잘거리지 아니하고 무엇인가 중대한 것을 생각하는 사람처럼 고개를 소긋하고 약간 조금 숙이고 걸어갈 뿐이었다. 한마디로 김 선생에 관한 이야기를 나에게 전해주는 소년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얘, 너 그 김 선생이라니가 죽은 사람을 대놓고 하신 말씀 그때 알아들었단 말이냐? 나는 다시 이렇게 입을 열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왜? 애가 그걸 알아들었을까? 갑자기 궁금해진 거야. 알아듣고 말고요. 아, 그걸 몰라요? 아직도 못 보셨군요. 걔들 정말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들을 잡은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일종의 적개심과 징후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그는 다시 처음의 흥분 상태로 돌아가 낮에
나체, 엷은 분홍기가 떠오르더니 다음 순간에 다시 푹 꺼져 들어가면서 잠깐. 자, 흥분 상태로 돌아간 것까지는 내가 이해돼. 왜? 걔네들 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그 녀석들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엷은 분홍기가 흐르는 거. 당연하지. 흥분하면 사람이 혈색이 오르잖아. 근데 다시 그 다음 순간에 푹 꺼져 들어가? 이거는 또 뭐야? 내 뱀장어깨나 사먹는 녀석들, 한마디로 돈 있는 녀석들은 어디다 숨겼든지 간에 숨겨서 돈푼 있는 놈들이 틀림없지요. 뱀장어가 왜? 고가의 음식이거든요. But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은, 돈푼이 없는 일본인들은 정말 다들 배가 고파서 쩔쩔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소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가 약간 이원화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얘네들은 분명히 죽어나가야 돼. 얘네들은 분명히 잡아가지고 혼을 내주고 깜빵 보내야 되고 돈 다 뺏어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일본인들은 배가 고파서 쩔쩔맨데 라는 걸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일본인들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가난한 일본인들에게는 약간 일말의 동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아까 궁금했던 거. 다음 순간에 다시 푹 꺼져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그렇죠. 돈이 없는 일본인들의 처지를 생각을 한 거라고 보면 돼요. 다들 얼굴이 하얗고 가죽이 축 늘어지고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걸 가지고 한마디로 외양묘사죠. 외양묘사를 통해서 일본인들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밤낮 모르고 망깨를 비바리하러 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비라리가 뭔데? 구걸하러. 배추꼬랑이를 먹는다, 고춧잎을 딴다, 수박 껍데기까지, 그럴 수 있지. 수박 껍데기는 수분이 많으니까. 어쨌거나 간에 남아있는 일본인들의 궁핍한 가난한 생활을 보여주며, 그래 보다가 정할 수 없으면 고무산이나 아오지로 가지요. 물론 자청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이 고무산이나 아오지는 끌려가는 곳이야. 기본적으로 도망가려던 사람들, 특히나 돈이 있는데 그 돈 가지고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하던 녀석들을 전부 다 끌고 가서 강제 노동시키는 곳이야. 그런데 얼마나 심하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강제 노동시키는 곳이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베리맨이 마치하게 헝그리하다 보니까 자청해서 차라리 일하다 죽더라도 얻어먹을 것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이리로 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지요. 우리 여기는 쌀이 없는 데인데 일본 것들이란 거짓말 사내 없앤 것들만인데다가 라고 하는 거 보니까 결국 남아있는 일본인들이 대부분이 여자라는 거죠. 더더군다나 남편도 없어. 애새끼만 오글오글하는 걸 데리고 가기는 어딜 가면 데려가면 뭘 합니까? 한마디로 소년이 가지고 있는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과 함께 뭐가 드러나요? 동정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외목 나쁜 것만 해놓은 놈들은 돈이 있어 도리어 뭘 사먹기들 하지만, 자, 외목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외목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외목길의 준말이에요. 외목길이라는 것은 여러 갈래 길이 한데 모인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로지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NLY. 나쁜 것만 해온 놈들이어서 돈이 있어. 걔네들은 그래서 뭘 먹기는 해. 그러나 아이 새끼들만 많은 거야 없고 지고 걸리고 해서 당기는 게 말이 아닙니다.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본인들이 매우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저번에 또 한 놈은 다다미를 들추고 판장을 제치고 그 밑에 흙을 투잡하고 돈 1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감춘 걸 알아내가지고 그것도 내가 알아냈지요. 그런 놈들이 벌떡 일어나지 못하기는 해야겠지요. 그런 놈들은, 그런 돈 있는 놈들은, 원래 그런 놈들, 돈 있는 놈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나쁜 짓을 해서 벌었거든. 하지만 그 밖에는 다 죽었습니다. 죽은 건 한 가지입니다. 자, 결국은
자, 여기서 소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보면은 적개심과 동정심이 막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자기의 흥분이 대상을 잃은 상태로 기운을 풀어놓고 걸어오던 소녀는 이제 다시 기운을 내어 똑바로 고개를 든 채, 뭐라고? 똑바로 고개를 든 채 꼿꼿이 일점 공간을 응시하면서 다음에 보조를 거칠게 높여서 뚜벅뚜벅 전진하는 듯 하는 거 보니까 어때요? 되게 꼿꼿하고 자신만만하고 당당하죠. 즉 자신의 행위가 매우 당당하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건 정말 다 죽었습니다. 죽은 건 한 가지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렇게 외고 나서 갑자기가 자기가 가던 바른편 쪽 길을 바깥쪽으로 딴 외양으로 물러섰다. 그리고는 바른 손에 들었던 삼지창을 들어 올려 견주면서 전면에 화공을 무찔렀다. 이렇게 해서 엎드려 놓을 기운 가진 놈은 이제 다 죽었는데요, 뭐 하면서 다시 한번 자신의 행위에 대한 당당함을 보여주고 있네요. 창뿌리가 내다른 곳에는 어디로 가는 소로거인지 풀의 반 이상 덮인 조그만 한 줄기 갈래길을 내어놓고는 아무것도 들어올 곳이 없었다. 그는 무슨 힘인지 그저 남고 남은 힘에 못 이겨 끌려가듯이 그 조그만 눈두렁길을 향하여 이끌리듯 들어갔다. 결국 여기까지는 뭡니까? 그렇죠. 돈 있는 도망가는 일본인에 대한 적개심과 가난한 일본인에 대한 동정심을 같이 보이고 있는 소년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마인드는 내적 갈등이 아니에요. 여기는 기본적인 건 적개심이에요. 자, 우리가 앞에 파일 핵심 정리,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파일 영상이 있거든요. 그 영상을 살펴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소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인드는 적개심인데 돈이 없어서 빌어먹다 죽는 일본인들에 대해서는 일말 조금의 동정심을 보인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괜히 오해하지 맙시다. 자, 여기까지가 위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중에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는 김 선생이에요. 자, 김 선생의 발화 방식과 의도라고 했는데 너 남의 집 초상난데 가본 일 있니? 일가 친척이며 온 동네 사람들이 왜 모여서 날 세우고 있는지 알아? 라고 얘기해서 어떤 소년의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나온 걸로 본다면 상갓집 사람들이 모이는 모습은 자, 남아있는 일본인을 감시하는 것에 대한 비유로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건 뒤에 장면까지 봤을 때겠죠? 다음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웃으면서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야 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남아있는 일본인들을 죽은 사람에 비유하며 소년의 행동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죽은 사람 몸뚱이 위로 고양이가 넘어 지나가면 일어난다고 그러지 않니? 한마디로 근거 없는 속설을 들어서 자신의 발화에 어떤 정당성 내지는 타당성을 부여한 뒤 그러니까 고양이가 오는지 안 오는지 시체가 벌떡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뭐 해야 된다고? 잘 지켜봐야 된단 말이야 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일본인을 잘 감시하라는 자신의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하나 더 볼까요? 하나 더. 뭐냐? 해방 직후 북한의 사회상이에요. 지금 이게 지금 남한이 아니거든요. 자, 북한의 상황은 뭐냐 그랬더니 일본인들은 자기 살던 그대로 있니? 라고 했더니 아니요. 한 군데 몰아놨지요. 저기 저 골통이에 지들이 살던 데다가 한 구퉁이 잘라서 가 집어넣고 그 밖에서는 못 살게 해요. 한마디로 집단 관리를 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도망가려고 하면 돈 뺏기고 아우지나 고무상 같은 데로 붙들려 가는 게 많았어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누가 관리하는데? 위원회죠. 김선생과 같은 위원회에서요. 결국 북한은 자 자치조직인 인민위원회가 결성되었으며 이들은 일본인을 감시하며 일본인의 재산을 압수하고 그 다음에 탄광으로 보내서 노동을 시키곤 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자, 그 중에서도 나쁜 것들만 해온 놈들은 돈이 있어 뭘 사먹기도 하지만
그렇게 아이 새끼들만 많은 거야. 업고 지고 걸리고 해서 당기는 게 말이 아닙니다. 라고 함으로써 일부 일본인들은 돈이 있어.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먹기는 해. 그리고 또 일본으로 도망가려고 해. 그러나 대부분의 일본인들은 굶주림에 시달려 죽은 거나 한 가지와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다. 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런 게 이제는 해방 직후 북한의 어떤 사회상, 사회적 분위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허준의 잔등, 위기 파트, 그 중에 뒷부분, 뱀장어를 잡아 일본인에게 팔며 도망가는 일본인을 잡는 소년과 나가 대화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